자, 이번에는 3단원의 5번째, 창의적 읽기라는 단원이에요. 창의적 읽기라는 거는 이제 좀 글을 읽는 과정에서 좀 더 자신의 지식을 더해서 창의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며 읽어봐라 라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좀 덧붙여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뉴스 빅데이터로 보는 육아 변천사라는 이 글은요. 보고문이에요. 보고문. 그러니까 보고를 올리는 글이라는 거겠죠. 보고문이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육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은 제제 글감이죠. 글감은 육아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사회의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의 이런 육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지 글을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부분이네요. 처음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떼파파라는 말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거 우리 글을 시작할 때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형국페인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 이 말을 일단 신조어거든요. 이렇게 신조어처럼 뭔가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의 어떤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글을 시작하면서 뭐 읽어야겠네 하고 시작하는데 뭔가 처음 보는 단어를 툭 던져주면은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뭔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손에는 카페라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아빠를 뜻하는 말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의미하는 신조어래요. 라떼파파라는 거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실제로 라떼파파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스웨덴이다라고 해서 스웨덴의 사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또 근접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남성 육아 휴직 때 사용률이 90%에 달하고 오후 4시면 아빠가 퇴근해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 그에 반해라고 해서 보니까요. 스웨덴은 그렇대요. 즉 아빠의 육아 참여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 거죠. 그에 반해라는 거는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대조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겠네요. 자, 한국에서는 육아 문제를 엄마들이 도맡아 왔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 사회와 스웨덴 사회를 비교를 하고 있네요. 육아 문제를 엄마들이 도맡아 왔대요. 한국의 엄마들은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주의도 챙기지 못한 채 정신없이 살아왔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육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좀 더 이야기 좀 봅시다. 한국 사회의 육아 현실을 뉴스 빅데이터로 뽑아보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라떼파파가 불가능한 것인지, 이때껏 한국 사회에서 다뤄온 육아 담론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지금 이 사람은 궁금해하는 거죠. 즉 뉴스 빅데이터를 꼽아본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떼파파라는 게 절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가? 즉 한마디로 아빠의 육아 분담이 가능한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아빠의 육아 분담. 그리고 이제껏 한국 사회에 있었던 육아 담론은 무엇이었는지를 좀 보려고 한대요. 지난 20년간의 기사를 비카인즈를 통해 분석하였다. 1997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육아와 관련한 기사 속 연관 단어의 변화를 비카인즈 워드 클라우드로 살펴보자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거를 알아볼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중간 부분 한번 가보자고요. 자, 중간으로 왔더니요.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놓으면 아무래도 글을 좀 요약하게 되고요. 글의 화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글을 뭔가 요약하는 효과도 있고 미리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지 알려주기 때문에 독자가 집중하기도 더 좋다라는 거죠.
20년간 빠짐없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핵심어는 역시 엄마들, 여성들과 같은 여성 관련 단어였다. 즉, 우리나라는 역시 육아에서는 엄마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육아 돌봄을 여성이 전담하는 사회 구조가 반영된 결과이다. 여성이 육아의 주체로 자리하는 가운데 조부모 혹은 아빠와 같은 육아 분담의 대상이 부각되거나 육아 보장 정책과 관련 기관이 관심사로 떠오르는 양상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빅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약간 간략하게 요약하는 느낌이네요. 그쵸? 빅데이터를 조사한 결과를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좀 들어갈 것 같네요. 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육아 관련해 가장 많이 쓰인 핵심어는 여성들이었다라고 해서 이제 좀 시기를 나눠서 볼 건가 봐요. 자, 이때까지는요. 여성들이 굉장히 주된 키워드였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고용보험기금이란 단어도 눈에 띄는데 이는 육아휴직 시 고용기금에서 임금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에 따른 것이었다. 즉,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여성의 육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였다라는 거죠.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요, 여성이 육아를 거의 전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기금이라는 단어가 좀 크게 떠 있는 이유는 여성들이 육아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키워드가 여성들이 가장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육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고요. 이런 말이 떠 있었던 이유 역시 여성을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여성들이라는 단어보다는 여성 근로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이 됐대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육아와 일을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가 사회적 고민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 또한 주요 핵심어로 떠올랐다라는 거야. 이 시기에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 직장 보육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 실제 근로환경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정책과 사업자 간의 온도차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 봐봐. 즉 한마디로 정책적으로는 여성의 이런 육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은 실제 현장인 거죠. 실제 현장에서 여성들이 도움을 받는 경우는 조금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은 많이 시행이 됐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 즉 실제 효과는 매우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다음 소제목이 나오네요.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2007년부터 2011년까지라고 가고 있네요. 특징적인 변화는 조부모가 육아 분담의 주체로 새로이 떠올랐다라는 점이다. 아, 이때는요, 조부모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졌대요. 이와 관련해 조부모, 맞벌이 부부, 고령화 같은 단어가 연관 단어로 함께 추출됐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아이들 돌보는 황혼 육아가 새로운 육아 방식으로 떠올랐다라고 해서 이제는 조부모의 육아 참여가 많아졌다라는 거네요. 결혼한 자녀가 육아에 도움을 받으려고 부모 집과 가까운 곳에 살림을 꾸리는 사례도 늘었다. 황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둘로 나뉜다라고 해서 자, 조부모 즉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인생 노년기에 육아하는 걸 황혼 육아라고 하죠. 이때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풀 실마리가 된다는 어떤 긍정적인 의견이겠죠, 이거는. 그거와 함께 다시 겪는 육아 때문에 생기는 노년층의 번아웃 증후군을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었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는 긍정적 시선에 가깝겠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고 저출산 사회인데 아이를 그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봐주는 게 문제가 될까라는 어떤 긍정적 시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이미 인생에서 많은 힘을 쓰며 살아왔는데 또 인생 노년에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냐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엔 네 번째 시기로 넘어가겠네요. 12년부터 16년까지는 아빠들이 육아 분담의 주체로 떠올랐다. 사실 근데
아이를 엄마랑 아빠가 결혼해서 낳는 건데 왜 엄마가 혼자 키우고 아빠가 분담해서 빠지고 조부모가 들어오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기는 하죠.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방송을 타기도 했다. 아, 이거 우리 몇 개 생각나는 거 있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 어디가? 이런 육아 예능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 시기에. 이와 관련해 아빠들, 남편들 같은 단어가 주로 연관 단어로 뽑혔다. 하지만 방송 속 모습과 달리 아빠가 실제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2위이다. 어머, 1위가 따로 있나 봐. 그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인 1766시간보다 347시간이나 더 길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육아가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아빠의 육아가 힘들다고 하기에는 엄마들도 일을 하는데, 그쵸? 자,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하는 거죠. 구체적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좀 더 막연하지 않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육아의 어떤 장애, 방해 요인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너무 오랜 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야근이 일상인 이 시대의 아빠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즉 사회 구조적 문제 뭐 말하는 거야? 위에서 말하는 노동 시간이 너무 긴 걸 말하는 거죠. 맞물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연관 단어로 뽑히기도 했다. 즉 이런 고용과 관련된 이제 부처들도 그 당시에 키워드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고용노동부 여기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어서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무리를 하겠죠? 자, 20년간 육아와 관련한 담론에는 여성이 중심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쵸? 어쨌든 지금 대부분 여성이 육아를 해왔다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이 책임지는 돌봄 구조를 조부모 혹은 아빠들이 분담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대요. 즉 한마디로 변화가 아주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변화. 라떼파파라는 신조어가 자주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다. 물론 이는 반쪽짜리 변화이다. 즉 반쪽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봤더니 정책적으로는 뭔가 좀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정책적 시도도 있었고 아빠들이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의 변화도 있기는 있어요. 그쵸? 그러나 여전히 실제 양육 환경이 바뀐 건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엄마들이 육아를 거의 전담하는 구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양육 환경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반쪽짜리다라고 보는 거죠. 뉴스에 아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언론을 비롯한 사회의 관심이 엄마에게 육아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 육아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정도로 맥락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 사람 글쓴이는 결론을 좀 내렸어요. 즉 이 사람은 다만이라고 해서 이 부분 결론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직은 바뀐 건 없고요. 그래도 조금씩 인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리고 있죠. 즉 육아의 분담은 아직 안 일어났어. 근데 이 육아 분담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분담이라는 건 나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나눠서 육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씩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반쪽의 변화를 온전한 변화로 바꾼 거죠. 온전한 변화는 뭘 말하는 거겠어? 즉 실제로 변화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생각만 바뀌는 거 말고. 사회 구성원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일 것이다. 라떼파파가 가능해질 그날을 기대해 본대요. 한마디로 사회 구성원과 정부 부처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주장이 조금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사람은 어쨌든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글이 분석적인 성격이 있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 글은요, 어느 정도 자료를 분석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분석적 성격이 있고, 그리고 현재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시사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고 있기도 하죠. 외국 사례와
비교도 하고요. 2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글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뒤에 학습 활동 채워봅시다.